최종 변기 아니고요. 최종 병기. 최종 병기인 아레스가 2010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트론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만 해도 평가는 좀 갈렸지만 저는 음악과 화려한 네온 불빛만으로도 좀 인상 깊게 감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25년 10월 트론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트론 아레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작품도 개봉 초반부터 이런저런 혹평이 좀 들려오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영화 보는 내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강렬한 사운드와 비주얼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꽤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 스토리가 탄탄하기보다는 비주얼과 사운드로 승부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들으셔도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님이 저는 트론 아레스 재밌게 봤는데 해외 반응은 별로네요. 국내 반응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그리드라고 불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만들어진 최강의 AI 프로그램이자 최종 병기인 아레스가 최종 변기 아닙니다. 최종 변기 아니고요. 최종 병기. 최종 병기인 아레스가 현실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아레스라는 캐릭터는 초인적인 힘과 속도는 물론이고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까지 갖췄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29분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타리가 연기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래머 이브 킴은 영속 코드라는 기술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에반 피터스가 연기하는 줄리안 딜린저라는 야심가가 이 엄청난 기술을 군사무기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와중에 현실 세계로 나온 아레스는 처음으로 빗방울을 맞아보고 디페시 모드라는 밴드 음악을 들어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이브의 공감 어린 표정을 보면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인간성에 눈을 뜨게 되고 부여받은 임무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레스는 이 고민의 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작을 안 보신 분들도 아레스의 시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작들을 안 보신 분들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자레드 레토는 연이은 흥행 실패로 인해서 믿고 거르는 배우라는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사실 이번에 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AI 아레스를 연기하는데 인간성을 발견해 나가는 그 복잡한 내면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특히 아레스라는 캐릭터가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 이 프랑켄슈타인과 피노키오를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아레스는 창조자가 자신을 사용한 휴지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킹 전투에서 다른 AI 동료를 구하려고 할 때 명령보다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레스가 단순한 도구, 즉 무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시에 감독은 아레스를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하는 피노키오처럼 생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프랑켄슈타인과 피노키오 두 이야기 모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결함이 있는 관계와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레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창조자에게 버림받고 도구로 취급당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피노키오처럼 순수하게 진짜가 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죠. 이 지점에서 아레스는 자신과 똑같이 현실 세계에 나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AI 아테나와 대척점을 이룹니다. 아레스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간성을 추구하는 반면 아테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라 라는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며 파괴를 일삼죠. 이는 현대 AI 개발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는 AI는 아테나처럼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감정을 갖게 된 AI는 아레스처럼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죠. 결국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의 교훈이 괴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무책임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 지성을 가진 존재를 만들고도 소모품으로 취급한 줄리안의 무책임함을 비판합니다. 아레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브와의 교감을 통해서 피노키오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아레스의 반대편에는 엑스맨 시리즈의 유쾌한 퀵실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 에반 피터스 배우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오만한 빌런 줄리안 역할을 맡았는데 악역도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또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섬세한 연기로 극찬을 받았던 그레타리는 트론 시리즈 최초의 한국인 주인공 이브킴을 연기했는데요. AI와 교감하는 과학자로서의 역할은 안정적으로 잘 해냈지만 솔직히 액션 연기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레스가 모차르트 음악보다 디페시 모드의 음악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디페시 모드는 1980년대에 신디사이저를 기반으로 신스팝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밴드인데, 클래식의 대명사인 모차르트가 인류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면은 전자음악인 디페시 모드는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아레스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작인 트론 새로운 시작하면은 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을 누가 맡았을까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전설적인 인더스트리얼 록밴드 나인인치 네일스가 참여했더라고요. 영화 소셜 네트워크나 소울 같은 작품으로 이미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받은 분들이죠. 강렬하고 날카로운 전자음과 인더스트리얼 사운드가 영화의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가는데, 덕분에 시청각적인 쾌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쿠조쿠조님도 그렇고 디로도님도 그렇고 저희 피리아님도 그렇고 다들 음악은 극찬일색입니다. 저도 보면서 와, 음악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단순히 AI 정체성의 고민만을 다룬 게 아니라 시의적절한 경고를 던진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아테나라는 또 다른 AI를 통해서 맹목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아테나는 임무에 방해되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망설임 없이 제거한 뒤에 장애물 제거됨이라고 딱딱하게 AI처럼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것이고,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브 킴이 파티클 레이저라는 기술로 생명의 상징인 오렌지 나무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줄리아는 똑같은 기술로 파괴의 무기를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트론 아레스를 보시고 난 다음에 비주얼이나 음악은 좋았는데 스토리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런 단점을 덮을 만큼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디지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화면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연출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영화에서 줄리안이 엔콤의 서버를 공격하는 장면은 해킹을 의미하는 거겠죠. 영화는 이거를 군사 작전처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영화에서 해킹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지만, 대표적인 클리셰가 있죠. 젠장 놓쳤어 라고 책상을 꽉 내리치면서 얘기한다든가, 선수 입장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클리셰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해킹 프로그램과 백신을 병사로, 방화벽을 물리적인 장벽으로 보여주죠. 덕분에 관객은 사이버 공격을 직관적이면서도 박진감 있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레스가 현실에서 29분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설정은 보안 시스템의 세션 만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브가 디지털화되어서 그리드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데이터 탈취를 실제 인간을 납치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겠죠. 줄리안이 코드를 추출하고 운반자를 삭제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처리 명령이지만 운반자가 실제 인간인 이브이기 때문에 살인 명령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은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전쟁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요. 트론 아레스가 완벽한 영화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네온 불빛과 철학적인 고민이 함께 존재하는 이 트론의 세계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온빛이 그려내는 디지털 세계의 아름다움과 나인인치 네일스의 강렬한 사운드가 주는 시청각적인 쾌감,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적절한 고민거리들만으로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경험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감상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